네, 안녕하십니까. 2024 변액보험의 이해 판매 실전 모의고사 사명을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전반전에 1번서부터 20번까지 풀고요. 잠시 또 쉬었다가 21번서부터 40번까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하나마다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잘 따라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OX 문제입니다. 자, 우리 문제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법률상 정의는 보험금이 자산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이다. 여기서 변동하는 게 키워드니까 이것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2번 문제입니다. OX 문제 역시 자, 보험회사는 보장 개시일로부터 일단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왔으니까 주목해서 보시고요. 자, 이내에 가로 열고는 사기 사실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자, 이렇게 뚜렷한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것을 증명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라는 단어 또 기억하시고 자, 이 전체 문장은 맞는 문장인가? 자,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의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 학습자들께서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은요. 확실성이 높아요. 근데 낮은 수익을 가져오는 금융상품을 더 선호하는 투자자는 자, 위험을 피하려는 그런 성향이 강한 거죠. 자, 이럴 때는 위험 회피도가 낮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험 회피도가 높다. 자, 그래서 낮다라는 것을 높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OX 문제는요. 변액종신보험의 계약 체결 비용은 납입기간 이후에도 자, 매월 계약 해당일에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한다. 자, 이 계약 체결 비용은요, 납입기간 이후에 빠지는 것도 아니지만 특별 계정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반이네요. 두 문제는 O, 그 다음에 또 반은 X 틀린 지문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부터는 또 사지선다형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다음 중 변동보험금을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계산하는 변액보험 상품을 맞게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보장성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라고 하는 변액종신보험이 있겠고요. 보장성 있죠. 그 다음에 변액유보설 보험에는 적립형과 보장용인데 여기서는 보장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찍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나가 되니까 정답은 몇 번? 자, 5번에 4번이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6번은 괄호 안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자, 우리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펀드의 자산은 자, 우리 시가평가를 해요? 아니면 뭐 장부가평가를 해요? 어떻게 해요? 예, 시가평가를 하고 자, 우리 원가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재에서도 보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시가법이고요. 자, 운용자산은 원칙적으로 매일 합니까? 매월 합니까? 매년 합니까? 자, 여기서는 매일 한다. 자, 그러니까 시가법이 들어가고 매일이 들어가는 6번의 1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변액보험의 현금 흐름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자, 변액보험의 현금 흐름 문제 자주 출제 포인트가 되는 문제죠. 자, 여기서는요. 1번에 보니까 자, 틀린 지문인 것 같죠.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보험료는 납입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요 지문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관리 비용 및 계약 유지 비용은 보험료 납입 기간에만 사용하는 사업비다라고 됐는데 계약 유지 비용에서 우리 납입 기간 이후에도 사용하는 비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일시납 계약 같은 경우에 보험료 납입 후에 별도의 계약 유지 비용이 없다. 일시납 계약 같은 경우도 납입 이후에 유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 계약 유지 비용은요, 우리 보험료 납입기간에 미리 보험료 낼 때마다 받게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4번은 정답이 되는 거죠. 7번에 4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중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
1번 미래 예상 수익률 제발 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거 나오면은 우리 보험계약에서는요 충분히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닌 거 찾아준 거니까 1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8번에 1번으로 여러분들 정답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합성 채권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여기서 합성 채권이라고 하면 이제 주식과 채권의 성격이 이제 결합된 것을 우리 합성 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틀린 걸 찾아주는 거니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질문 볼게요. 교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교환권 청구 시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자 신주 인수권 부사채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자 신주 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주식을 사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일단 1번에서 체킹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지문 맞나? 예, 맞죠. 주식을 전환될 경우 전환사채는 채권의 효력이 없어진다. 맞고요.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는 신주권 인수권 행사 후에도 채권을 보유하고 있게 되는 거니까 채권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교환사채 4번 자본 매칭과 수반되지 않는다면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자, 여기서 자 맞는 지문이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금융시장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요. 이 기업 어음 시장의 단점을 보완했다. 그러면 우리 단기사채 시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그냥 바로 정답을 체킹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의 수익률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인데요. 자, 맞게 설명한 거니까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펀드 최초 1번입니다. 펀드 최초 개설일 대비 오늘까지의 특별계정 수익률을 연환산 수익이라고 한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누적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2번에 보니까 펀드 설정일부터 오늘까지 총 경과 일수 동안의 수익률을 1년으로 환산한 것을 누적 수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연환산 수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연환산 수익률. 자, 이렇게 용어를 묻는 또 용어를 달리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니까 변액보험의 연환산 수익률이요. 투자 실적이 악화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건 정답으로 체킹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펀드 설정 후에 1년 이내 펀드에 대해서는요. 연환산 수익률을 공시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걸 골라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몇 번이요? 3번으로 여러분들 체킹을 해주시면 되죠. 자, 찬찬히 읽어보면요. 어디서 틀렸는가가 자 눈에 띕니다. 그래서 너무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교재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 자, 다음 중 유가증권 상장 시 상장 나왔네요. 자, 회사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됐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예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풀었어요. 소유 주식에 집중이 아니라 소유 주식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 몇 번 강조했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골라 주셔야 돼요. 자, 13번은요, 좀 계산하는 문제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차근차근 보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변액정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 사망보험금은요, 청구 당시에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을 산출할 것이냐? 자, 아니면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을 산정할 것이냐. 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사망보험금 보니까 1억 원에서 청구 시점에 변동보험금이라 되어 있으니까 자, 요걸 기준으로, 즉 청구 시점으로 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청구 시점이 언제예요? 자, 2021년 5월 10일이잖아요. 그러면 2021년 5월 10일자에 변동보험이 얼마냐면 2,9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1억 더하기 2,900만 원 하면 정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제를 푸는 흐름들을 잘 파악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청구 시점에 변동보험금, 예, 그거를 자, 청구 시점의 날짜와 매칭시켜서 어떻게 그 시점에 변동보험금만 찾아주면 문제 맞추는 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요. 자산 운용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특별계정 펀드는 안정성 위주로 자산을 운용한다가 아니라 자, 수익성을 위주로 수익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죠.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보험계약자는 펀드 변경을 통해 자산 운용에 대한 간접 선택권을 가진다. 자, 요것은 이제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펀드 변경을 통했다라고 한다면 자산 운용 형태에 대한 직접적인 선택권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자산 운용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펀드의 종목들을 뭐 이걸 사라 저거 사라 이렇게 계약자가 지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서는요. 자, 이런 것들이 자산 운용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펀드 변경 같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 선택을 가진다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계정 펀드 간 또 일반 계정의 자산 간의 상호 매매 교환 가능하다? 안 된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구분해서 운용하지요. 자, 그 다음에 자, 매일 공시일을 산출하고 공시일이 왜 갑자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틀린 게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으로 여러분들 바로 가시면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14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고유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투자업자니까 투자만 하면 되지 뭘 어려운 걸 딴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투자의 성격과 조금 애매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내외국한 업무 자, 요거는 뭐 일단 금융투자업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여러분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런 문제만 나오면 뭐 우리 합격됩니다. 합격. 자, 16번 다음 중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됐을 때 자, 종합소득 뭐가 있는지 우리 다 기억나시죠? 자, 이자소득, 뭐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런 거 들어가는데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분류 과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이 정답 3번이 어떻게 되겠다? 예, 종합소득의 과세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3번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요.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맞게 설명하는 것인데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전액 펀드 계정에 즉 특별 계정에 투입된다. 아니죠. 수수료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거예요. 맞는 거 찾아주는 거니까 1번 일단 제껴주세요. 네. 자, 2번 보험계약자는 기납입 보험료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상환된 보험계약 대출금은 매월 계약 해당일에 특별계정으로 이체된다. 아니죠. 상환일 플러스 제2영업일. 자, 그래서 상환일 자 플러스 제2영업일. 자,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자, 요거 자, 3번 문제는 지문을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험회사는 계약일시 해약 환급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즉 대출원리금을 갚지 않았다. 그러면 해약 환급금을 빼야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여러분들 체킹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18번은요. 자, 다음 중 변액보험, 자, 특별계정, 가로 열고 펀드로 되어 있는데 자산 운용 옵션이라고 하면요. 여기서는요, 펀드 변경이나 펀드 배분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틀리게 설명한 거니까 뭐가 틀렸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에서 펀드별 투자 비율은 계약 체결 시에만 설정 가능하다. 아니죠. 중간에도 우리 계약 유지 중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2번 펀드 변경을 통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자산 운용에 대한 자, 간접 선택권을 부여한다. 자, 요 18번의 내용은요. 자, 일단 맞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 앞전에서도 비슷한 문제 풀어봤죠. 자, 그 다음에 보험료 평균분할 투자기능을 이용해 보험계약자는 리스크의 분산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위험 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 평균분할 투자기능 우리 달러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주로 고액 자금이 일시금으로 납입할 때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잖아요. 자,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럴 경우를 고려해서 자, 평균 분할 투자 기능,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틀린 걸 찾으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렵지 않은데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사실은 우리 경력되신 분들은 자, 이런 용어 되게 익숙하세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는 우리 학습자분들께서는 요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소득 설계사들이 모인 전문가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MDRT라고 합니다. 100만불 원탁회의라고 하는데요. 자, 미국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3번 MDRT로 여러분들께서 체킹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0번. 자, 전반전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다음 중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을 골라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종합과세 여부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 판단한다. 자, 이거 맞는 내용 되겠죠. 개인별이라는 거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고요. 분리과세라는 건 따로 말 그대로 분리해서 일정 세율을 맞게끔 자, 원천징수하고 그리고 나서 세금 내야 될 의무를 종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종결된다? 맞고요.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네, 맞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소득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이거 맞죠? 자, 그런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분류과세한다? 자, 분류과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앞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도소득.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퇴직 소득. 자, 요 두 가지는 분류과세를 하는 건데 보험 차익에 대한 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되죠. 그러니까 20번에는 4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답 체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예. 그런데 함정 지문들이 좀 있어서 좀 예의주시해서 봐주셔야 모두 만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